안녕하십니까. 오늘 배울 단어는요, 4단원의 그 문학과 삶이라는 대단원에서 첫 번째, 문학과 성찰 파트고요. 그 중에 세 번째 작품, 16살의 겨울이라는 권정생 작가의 수필을 배우게 돼요. 자, 거기 페이지 수는 277쪽이고요. 간단하게 작품 개간 정리하고 본문 내용 봅시다. 갈래는 수필 썼어요. 갈래 수필. 그래서 성격은 고백적, 교훈적, 반성적, 그리고 성찰적. 됐죠? 고백, 교훈, 반성, 성찰적. 그 다음에 주제, 정직하고 성실한 삶의 가치. 정직하고 성실한 삶의 가치. 특징 두 가지 씁니다. 첫 번째, 자신이 경험한 사례를 통해 삶의 가치 발견. 자신이 경험한 사례를 통해 삶의 가치 발견. 그 다음 두 번째, 대비되는 가치관을 지닌 인물들을 통해서 두 번째, 대비되는 가치관을 지닌 인물들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깨닫게 함. 대비되는 가치관을 지닌 인물들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깨닫게 함.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봅시다. 첫 번째 문단. 그해 여름부터 객지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읍내 땡국민학교. 자, 뒷문 옆에 있는 가게 점원이 된 거야. 공부 잘하고 성실하다는 소문을 듣고 가게 주인이 사람을 보내왔어. 자, 그 다음 가까운 읍내니까 오히려 부모님은 안심이 된다고 애써 보내려 하는 눈치여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갔다. 엄마 때문에 갔다. 뭐 이 말이지, 그치?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갔다. 자, 그 다음 주인은 자수성가를 해서 성공한 알뜰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돈을 버는 방법이 바르지가 않았다. 자, 여기 묶으시고 이 문장 묶어서 쓰세요. 주인의 장점과 단점. 주인의 장점과 단점. 자, 주인은 판잣집 가게 체크하시고 이 글의 배경이죠. 글의 배경. 따로 마련해서 나에게 고구마, 담배를 팔게 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6.25 전쟁 때 피랑 가면서 길바닥에 앉아 사과를 팔아본 일은 있지만 이런 가게를 혼자 지키는 건 처음이다. 자, 여기까지 처음 체크합니다. 처음 별거 없죠? 씁니다. 나는 고구마 담배를 파는 가게의 점원이 됨. 나는 고구마 담배를 파는 가게의 점원이 됨. 그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청소하고 방석을 털어 가게 앞에다 깔고는 고구마를 쏟아부어 놓아 하루에 너댓 그런 가만히는 팔았대요. 자, 여기 묶으시고 되게 성실한 사람이죠? 묶어서 써요. 글쓴이의 성실함과 부지런함. 글쓴이의 성실함과 부지런함. 나는 손님들에게 고구마를 후하게 줬어. 그래야만 손님이 많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야. 주인집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고 그대로 따른 것이기도 했어. 자, 그런데 보름쯤 지나자 주인이 나를 불렀어. 고구마가 많이 축난다는 거야. 가만히 달아본 무게와 소매로 판 고구마의 무게가 많이 차이 난다고 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덤을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자, 줄 치세요. 내가 기록하고 있는 매장의 장부를 보면 고구마는 갑절이 넘는 이윤이 나오고 있었어. 아, 이 사람 참 비현실적이죠, 그치? 거기다 쓰세요. 주인의 거짓된 행동. 주인의 거짓된 행동. 한 줄 뒤에 주인이 또 불렀어. 이번에는 고구마를 저울질할 때 요령껏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시범을 보여줬어. 한 관씩 표시를 해둔 작은 막대 저울로 고구마를 달 때 손잡이를 잡고 새끼손가락 끝으로 약간만 고구마가 얹힌 쪽으로 누르면 된대. 하하. 아니요, 사기꾼인데 이러면? 사기 아니야? 거기 묶어서 뭐를 쓰냐면 우리 앞부분에서 뭐라고 돼 있었어? 돈을 버는 방법이 바르지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치? 기억나시죠? 그 부분에 대한 근거가 되죠. 짜잔, 거기 묶어서 써요. 돈을 버는 방법이 바르지가 않았다에 대한 근거. 돈을 버는 방법이 바르지가 않았다에 대한 근거. 쓰셨죠? 자, 그 다음
자, 나는 다음날 혼자서 그 요령을 시험해보았다. 놀랍게도 그것은 커다란 속임수였다. 새끼손가락의 중간마디로 저울대의 머리를 누르기는커녕 약간만 건드려도 3kg으로도 한 관이 된 거지. 한 관은 3.75kg이야. 그런데 3kg만으로 한 관이 되게 속여서 파는 짓인 거야. 나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자, 거기 도무지 손이 떨려서 고구마를 탈 수 없었다. 이게 뭐야? 양심의 가책이죠? 거기 쓰세요. 양심의 가책. 양심의 가책을 느낌. 그런데 주인이 또 불렀어. 왜 시킨 대로 하지 않느냐는 거야. 나는 시킨 대로 못했으니 대답할 말이 없었어. 주인과 머슴 사이는 바로 이런 거다. 자, 나는 어느새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여기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맹목적 추종자 아시죠? 맹목적인 추종자가 되어 있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신분의 차이가 없어졌다지만 역시 인간 사회에는 계급이 있기 마련이다. 가난은 양심을 지키지 못하게 하며 거짓을 강요받게 만든다. 아, 가슴 아픈 말이네. 거기다 쓰세요. 비양심적 행동의 원인. 비양심적 행동의 원인. 쓰셨어요? 비양심적 행동의 원인. 나중에 알았지만 주인은 나도 모르게 사람을 시켜서 나에게 고구마를 사러 보낸 거야. 그게 바로 스파이 행위야.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한 번씩 사람을 바꾸어 보낸 거야. 돈의 힘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돈은 돈만 벌지 않고 악을 낳고 퍼뜨리는 악마다. 여기 줄 치시고요. 자, 여기 묶어서 쓰세요. 작가의 금전관. 거기 아래 돈은 곧 악. 거기 같이 묶어서 써요. 작가의 금전관. 돈은 곧 악이다. 나는 그래서 그 돈에 복종했고 내 조그만 양심을 속이게 되었다. 나에게 고구마를 사러 오는 사람들은 모두 가난한 이들이었다. 날 고구마를 한두 관씩 사다가 쪄서 파는 고구마 장수들. 한 끼니를 잊기 위해 한 관씩 사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에게 무게를 속여야만 했다. 고구마 2-3개씩은 속이게 되었다. 낱개로 쪄서 파는 아주머니는 될 수 있으면 작고 때깔이 좋은 건 골랐다. 그렇게 작은 고구마라면 5개도 속일 수 있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두렵고 떨리며 괴로웠지만 차츰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다. 나도 그거 중요한 건 아주 악마들의 세상에 길들여진 것이다. 거기 묶어서 쓰세요. 돈을 위해 양심을 속이는 세상. 돈을 위해 양심을 속이는 세상. 돈을 위해 양심을 속이는 세상. 아무리 훌륭한 일도 정신을 잃고 맹목적으로 끌려가면 모두 악마로 둔갑해버린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자, 여기까지 끊으시고요. 중간 첫 번째. 주인의 저울질 속임수 강요와 나의 맹목적 수용. 그 다음 내가 고구마 파는 데만 정신을 쏟고 있는데 한 번은 시골 어느 아주머니가 찾아왔어. 자, 여기 묶어서 쓰세요. 이 아주머니는 양심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인물. 됐죠? 양심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인물. 찾아왔는데 꼬깃꼬깃 접힌 돈을 꺼내더니 학상 아래 장날에 내가 고구마를 사갔는데 글쎄 정신도 없지 돈도 안 주고 그냥 갚으렸잖아. 얼마나 미안한지 어서 갖다 줘야 된다 하면서도 이렇게 늦어불었대 하면서 고구마 한 관 값을 내어주는 거야. 세상이란 또 이렇기도 했다. 거기 세상이란 또 이렇기도 했다. 거기 묶어서 써야죠. 돈과 관련된 모순된 형상이 공존하는 현실. 돈과 관련된 모순된 형상이 공존하는 현실. 그 다음 또 묶어요. 자, 돈은 돈을 낳고 그 돈이 쌓이면 악을 낳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다. 자, 여기 묶어서 써요. 여기에도 작가의 금전관이 드러나죠. 돈은 곧 악인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걸 못해. 이해되죠? 자, 장날이면 고구마 가게가 무척 붐빈다. 그러면 서로가 정신을 잃고 사는 쪽도 파는 쪽도 돈 주고받는 걸 잊을 때가 있다.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을 속이면서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 아주머니는 고구마 한 권값 때문에 이렇게 며칠 동안 괴로워했다니 참으로 바보스럽다. 자, 끝까지 거 모른 척 지나가 버려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살아가는데 이득이 될 텐데 왜 이런 바보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바보짓 체크합니다. 자, 뭐야? 왜 바보짓을 했어? 이득이 되는 일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득이 되는 일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셨죠? 자, 그러면서 나는 그것을 아주 재미있는 일로 생각을 했다. 왜? 현실적으로 사실 별로 없으니까. 거기 줄치고 써요. 현실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므로. 현실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므로. 그래서 옆집 구멍가게 아주머니께 자랑삼아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그 아주머니도 장사꾼이었다. 장사꾼 체크합니다. 거기 묶어서 쓰세요. 장사꾼에 담긴 작가의 인식이 드러나요. 장사꾼에 담긴 작가의 인식. 어떤 경우냐? 거기다 같이 옆에다 써요. 장사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음. 장사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음. 하고 화살표. 요게 주인과의 공통점이죠. 화살표 주인과의 공통점. 학생, 그럼 그 돈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 학생이 써버려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얼른 마음을 가다듬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그럼 그 돈 아주머니가 맡아주세요. 그래, 내가 맡아놓을게. 언제든지 쓸 데가 있으면 달라고 해. 나는 고구마 가게 주인이 가르쳐준 요령을 따르는 것만 아니라 나대로 요령을 이용할 줄 알게 된 거다. 한 줄 더 떠서. 나도 이제 거기 줄치고 거기 묶어서 쓰세요. 한 줄 더 떠서 양심을 속이는 행동을 하게 됐다. 이런 의미. 양심을 속이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만 계속했더라면 나는 커다란 장사꾼이 되어서 어느 기업의 사장님 못지않은 부자가 되었을는지도 모른다. 여기까지 중간 투 쓰세요. 양심적인 시골 아주머니와 나의 부정한 행위. 양심적인 시골 아주머니와 나의 부정한 행위. 그러나 그렇게 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고구마 가게에 뜻밖에도 어머니가 찾아오신 것이다. 어머니는 학교에서 가을운동회가 있어서 고구마를 쪄서 팔아보려고 왔다고 했다. 나는 어머니께 고구마 2간을 팔면서 하마터면 여느 사람들에게 하듯이 속일 뻔했다. 왜? 몸에 배어서. 그쵸? 하던 게 그대로 나오는 거지. 그치? 자, 거기다 묶어서 쓰세요. 이게 사실 무슨 의미냐면 요 말이 거기 묶어서 부정적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몸에 배게 됨. 습관이 된다는 뜻이죠. 부정적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몸에 배는 습관이 됨. 자, 그리고 나서 나는 거기도 묶어요. 어머니를 보내놓고 그때서야 가슴이 아프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판잣집 가게방에서 혼자 자면서 거의 밤을 지새우다시피 하면서 울었다.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된 거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어머니로 인해 시작된 반성. 그래서 여기에서 어머니는요. 어머니 체크하고 어머니는 반성의 결정적 계기예요. 자기 자신을 이제 반성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가 생각이 났대요. 자, 동화 묶어서 써요. 나의 순수함과 양심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소재. 돈 때문에 결국은 나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팔려가는 주인공을 그린 오가와 미메이의 빨간 양초와 인어. 금으로 장식된 왕자의 몸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온몸을 부수어 이웃을 돕는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19년이나 옥살이를 하는 장발장 이야기. 고구마 한 개를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힘센 토끼한테 다 빼앗기는 이솝의 생쥐 이야기. 내 가슴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동화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것이다. 아름다운 동화들 체크하고 거기다 써야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소재. 하고 화살표. 순수함 회복. 나는 어릴 때부터 말이 없고 외로웠다. 그게 천성이었는지 모른다.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그토록 외로웠는지. 고구마를 팔면서 가끔 아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를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한 번은 국민학교 시절 교장선생님이 지나치다 나를 보셨다. 교장선생님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까지 하셨다. 전교 수석으로 졸업한 아이. 비록 시골 국민학교지만 1등을 했던 나를 몹시 아껴주시던 것을 나도 알고 있었다.
너는 계속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나를 염려해주는 교장 선생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 체크하시고 교장 선생님은 나를 믿고 염려해 주시는 사람, 나를 믿고 염려해 주는 사람, 나를 믿고 염려해 주는 사람. 교장 선생님이 한참 서서 측은하게 바라보다가 돌아가던 것이 평생 잊히지 않는다. 결국 나는 고구마 가게를 떠나기로 했다. 갑자기 두려워진 것이다. 거기 묶어서 쓰세요.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여기까지 중간 세 번째 씁니다. 어머니와 교장 선생님을 만나 반성하게 된 나. 어머니와 교장 선생님을 만나 반성하게 된 나. 나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부지런했다. 학교만 파하면 돌아와서 무엇을 하든지 일을 했다. 집둘레에 빈터가 있으면 일구어 고추도 심고 물을 길어다 부어가면서 미나리도 심었다. 꽃밭도 만들고 애써 과일나무 젖붙이기도 배웠다. 텃밭에 내가 가꾼 고추가 주렁주렁 열리며 이웃 아주머니는 풋고추를 따가지고 갔다. 그게 그렇게 즐거웠는데 이렇게 나쁜 길로 들어서게 되다니. 내 작은 소견으로는 그게 모두 내가 잘못한 것으로 알았다. 어떤 나쁜 괸도 거부하고 물리치면 되는 것으로 알았다. 끝까지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 보상을 받게 된다는 감상을 믿고 있었다. 그래서 뒷날 또 한 번 크게 속아 넘어간지도 모른다. 나는 주인에게 집에 다니러 가게 해달라고 했다. 용기가 없어 그만두겠다는 말을 못했다. 집에 간다니까 옆집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전에 감추어 두었던 고구마 한 관값을 내주었다. 나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그것을 받았다. 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얘기죠. 거기 줄치시고 이건 양심의 가책. 그 돈에 주인집에서 얻은 용돈을 보태어 어머니께 양동이를 하나 사다 드린 것으로 기억된다. 그 바보같이 착한 아주머니의 돈이 이렇게 오랜 세월 잊히지 않고 머리에 남고 가슴에 남아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착했던 아주머니는 훗날 내가 쓰는 동화 속에 자주 등장하여 살아남게 되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지금은 그때 그 꼬깃꼬깃 접힌 종이돈을 건네주던 그 거칠고 무딘 손만이 기억되는 아주머니지만 내게는 살아있는 천사였다. 자, 거기 꼬깃꼬깃 접힌 종이돈 요거 체크하시고 거기 묶어서 쓰세요.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소재.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소재. 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마지막 끝부분 정리합니다. 가게를 떠나 착한 아주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나. 가게를 떠나 착한 아주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나. 자, 뒤에 활동하기 보면서 이제 마무리 정리합시다. 첫 번째, 주인의 행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과정을 정리를 해보면 처음 부분 써요. 고구마를 팔 때 고구마를 후하게 주라고 함. 고구마를 팔 때 고구마를 후하게 주라고 함. 보름 뒤에는 바뀌었죠. 고구마를 팔 때 덤을 너무 많이는 주지 말라고 함. 고구마를 팔 때 덤을 너무 많이는 주지 말라고 함. 그리고 또 한 줄 뒤에 또 바뀌죠. 거기다 쓰세요. 쓰세요. 고구마를 저울질 할 때 요령껏 하라고 함. 고구마를 저울질 할 때 요령껏 하라고 함. 하고 가로 무게를 속여서 팔라고 함. 무게를 속여서 팔라고 함.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저울질 할 때 요령껏 하라는 주인의 지시를 따른 이유는 거기다 쓰세요. 자, 나가 부당한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주인의 지시를 따른 이유는 나가 주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일을 그만둘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셨죠? 그 다음 세 번째. 나는 왜 어린 시절에 읽은 동화들을 다시 떠올렸는가? 그걸 써보는 거예요. 자, 나가 떠올린 동화들에는 돈이 없거나 힘이 없는 주인공들, 순수하고 착한 주인공들이 등장한다. 어린 시절의 나는 동화의 주인공들처럼 가난해도 순수하고 선량했으나 현재의 나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속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 어린 시절에 읽은 동화들을 떠올렸다는 것은 나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아름다운 동화, 즉 순수함과 양심을 확인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동화들 속에 담긴 올바른 삶의 태도를 떠올리며 순수함과 양심을 되찾는 자기 반성의 과정이다. 그 다음 적용활동 4번 문제는 어떻게 반응했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5번 다음 글을 참고해서 작가가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한 삶의 태도 주제가 뭐냐 이거죠? 거기다가 한 3가지 정도 씁시다. 첫 번째 거짓을 강요하는 상황에서도 양심을 지키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태도. 거짓을 강요받는 상황에서도 양심을 지키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태도. 두 번째, 가난하고 천대받는 이들에 대한 애정과 믿음이 넘치는 태도. 세 번째,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실천하는 용기 있는 태도. 자신의 잘못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실천하는 용기 있는 태도. 하셨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표현 활동은 한번 해보시고요. 그 아래 순수함을 지켜낸 양심의 저울에서 거의 간단하게 줄만 힘겹게 보냈던 자신의 어린 시절 회상했고요. 여전의 도덕적 갈등 상황 그리고 선택의 과정을 솔직하게 고백한 작품이다. 작가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기 위해서 지켰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되셨죠? 이 부분 체크해 두시고요. 이 작품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작품 더 읽기에서 자화상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